의료 공백과 의대 증원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의정 협의체가 출범해 오늘 첫 회의를 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과 전교조 강원지부가 단체 협약 효력 상실을 놓고 강대강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학생 피해가 우려됩니다. 최근 3년간 강원도의 임업재해 사고 건수가 500건을 넘어서면서 전국 최다로 나타났습니다. 임업재해 실태와 대책을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KBS 7시 뉴스 강원입니다.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법 수정을 놓고 협상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수정안은 술수라며 반헌법적인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면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이윤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 처리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열어놓겠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협상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독소 조항을 운운하는 핑계는 그만대고 직접 국민이 납득 가능한 안을 제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 모두 열어놓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을 주가 조작 의혹과 공천, 선거 개입 의혹으로 축소하고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특검법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특검법 강행 처리 시 즉시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즉시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계획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수정안에 대해선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에 집중된 시선을 흩뜨리려는 교만한 술수라며 기존 특검 법안의 문제점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해 대선의 민의를 바꾸려고 하고 실제로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대단히 죄질이 나쁘다며 유죄인 사안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오늘 도청 앞에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 본부를 발대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도균 강원도당 위원장과 송기현 국회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도균 위원장은 규탄 발언에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송기현 의원도 국민들의 분노를 모아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의료 개혁과 관련된 여러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의정 협의체가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오늘 첫 회의를 시작으로 출범했습니다. 협의체는 다음 달 말까지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의료 공백과 의정 갈등 해소, 의대 증원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의정 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협의체는 오늘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다음 달 말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의료 사태가 촉발된 뒤 처음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마주 앉게 됐다며 협의체의 합의가 곧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협의체에 불참한 민주당에 향해 협의체를 당초 민주당이 말을 꺼낸 만큼 선의가 있다고 믿는다며 조속한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그동안 의료계의 협의체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많았지만 논의가 시작되지 않으면 의료 시스템 붕괴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개혁은 의료의 체질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종합 대책이라며 개혁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협의체는 의료계가 요구한 사직 전공의 복귀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안에 대해 앞으로 중점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회의 뒤 협의체 여당 측 대표자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가 응시에 합격해도 3월에 입대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선 사직 전공이 복귀를 돕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의료계는 의평원의 자율성 보장을 요구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하고 보고해주기로 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오늘 협의체 회의에 대해 민주당은 전공의들과 의대 교수들이 빠진 상태에서 협의체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러시아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이 또렷한 북한 말투로 소통하는 통신 내용이 감청됐습니다. 북한군이 곧 실전에 투입될 것이라고 우크라이나 군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임세흠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감청했다며 공개한 북한군의 통신 내용입니다. 기다리라. 자자, 나 물게. 물게 하나, 물씬. 암호명을 쓰며 소통하는 내용으로 북한식 말투가 또렷합니다. 이 통신 내용은 우크라이나가 일부를 장악해 러시아가 탈환을 벼르고 있는 쿠르스크 지역에서 포착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참호전 훈련까지 받은 북한군이 곧 실전에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쿠르스크 지역엔 이미 북한군과 러시아군을 더해 병력 5만 명이 소집됐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러시아와 북한군의 공세는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로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즈는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뒤 24시간 내 종전을 공언한 만큼 종전 협상 시점의 점령지를 기준으로 국경이 그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지난 7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를 했는데 전쟁을 확대하지 말 것을 조언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만간 후속 대화를 하자는데 트럼프, 푸틴 모두 관심을 나타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영토를 더 확보하려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공세를 강화해 현지 시각 10일 새벽 양측은 개전 이래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김자호입니다. 조직적으로 대포폰을 중국으로 밀반출해서 50억 원대의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이 중국에 밀반출한 대포폰만 3,400대가 넘는데 결국 피해자들의 신고를 토대로 추적에 나선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여소연 기자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인근의 한 다가구 주택. 방안을 급습한 경찰이 여권을 요구하고 여권 어디 있어요, 여권? 방 안의 사람들에게 국적을 묻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모두 대포폰을 밀반출하는 데 가담한 중국 국적 보따리상들입니다. 총책 A씨는 2017년부터 보이스피싱 사기에 쓸 대포폰을 이들을 통해 중국으로 밀반출했습니다. 국내 개통책이 대포폰을 개통하게 하고 유통책을 통해 이 대포폰을 받아 중국 국적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으로 보낸 겁니다. 국내 개통책만 128명에 달했는데 7년 동안 대포폰 3,451대가 중국으로 밀반출됐습니다. 이 대포폰은 중국 현지의 조직원들에게 넘겨져 보이스피싱 사기에 쓰였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9달 동안 모두 126명으로부터 50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고를 토대로 발신번호를 추적해 A씨 등 144명을 대포폰을 밀반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중국 현지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인 조직원 10명의 신원을 파악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했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을 돈 세탁한 B씨 등 18명도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면세점에서 명품을 구입해 중국으로 보내거나 가상화폐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범죄 수익금을 돈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강원도가 내년 예산안을 7조 8천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그동안은 허리띠를 졸라 매는 긴축 재정을 했다면 이제는 쓸 때 쓰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엄기숙 기자입니다. 강원도가 짠 내년 살림살이 규모는 7조 8천억 원. 올해 당초 예산안보다 2.9%, 2,100억 원이 늘었습니다. 세수 여건은 좋지 않았지만 국고 보조금이 늘며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동안은 허리띠를 졸라 매온 만큼 이제 쓸 곳엔 쓰겠다는 게 강원도의 기조입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좀 아낄 때 아낀 부분을 갖고 적극적으로 재원을 투입하고요. 다만 체본을 발행하지 않고 편성하는 견전재정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예산을 늘린 중점 투자 분야는 미래 첨단 산업입니다.
반도체 테스트베드와 수소 클러스터, 미래차 생태계 조성 등에 각각 200억 원 등 모두 2,4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5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노인 장애인 일자리에 1,700억 원, 중소기업 지원과 청년 취업 지원에도 주력합니다. 복지 예산도 크게 늘었습니다. 육아 기본수당, 다자녀 지원에만 1,2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복지 규모가 3조 원에서 900억 원 넘게 증가합니다. 반면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 속에 일부 분야는 사업 규모가 줄었습니다. 지방의료원 운영 지원, 재위험지역 정비 등 건강과 안전 분야의 예산을 비롯해 국비 사업이 줄어든 관광, 문화, 체육 분야의 사업비도 올해보다 6% 감소했습니다. 새로 반영된 강원도청 신청사 관련 예산을 제외하면 지방도 확포장 등 다른 사회간접자본 예산도 감소했습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해 내년에 필요한 예산은 모두 420억 원, 이 가운데 당초 예산안에 반영된 것은 300억 원가량입니다. 또 강원도의 전체 채무는 내년에도 1조 원 이상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강원도 예산안은 다음 주부터 도의회 심의에 들어가 다음 달 13일 최종 확정됩니다. KBS 뉴스 엄규숙입니다. 강원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단체 협약 효력 상실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인데요.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코앞인데 큰 걱정입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을 포위하듯 현수막 60여 개가 걸렸습니다. 위법적인 단체협약 파기 찬성, 교사보호 단체협약 파기 반대. 강원도교육청이 2주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와의 단체협약 파기를 선언하자 이에 대한 찬반 현수막이 나붙은 겁니다.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이 속속 내걸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교육정책을 둘러싼 반복되는 대립에 걱정이 앞섭니다. 학생들도 그렇고 그래야만이 위에서 해야만이 밑에 애들이 배우는 게 안정하고 제대로 배우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단체협약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갈등은 봉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교조 강원지부는 일방적 단체협약 파기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10여일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교육 자율성을 위한 정당한 조치라며 청사경비 전문 인력을 투입하는 등 강대강 양상입니다. 단체협약 효력 상실을 둘러싼 단체 간의 찬반 성명까지 이어지면서 갈등은 더욱 확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수능시험을 앞두고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양보 없는 갈등에 수험생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주장만 옳다고 내세우고 있고 강하게 대처하는 모습들은 학생들의 정서적으로도 좀 불안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자제했으면. 신경호 교육감은 지난달 31일 정교조 회원과의 마찰 과정에서 다친 뒤 벌써 보름 가까이 입원해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원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30개월짜리 어린이가 무려 전치 14주의 진단을 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강이뼈가 부러진 건데요. 해당 어린이집은 훈육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휴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생후 30개월 어린이의 왼쪽 정강이뼈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굵은 뼈가 부러져 발목 쪽으로 밀려 내려갔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는 전치 14주의 부상. 자칫 영구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담당 의사의 말에 부모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가 절뚝절뚝 거리며 다닐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솔직히 저희는 그거를 믿고 싶지 않았고. 사고가 일어난 건 보름쯤 전 어린이집에서였습니다. 피해 어린이가 친구와 다툼을 벌였고 이를 말리던 교사가 어린이를 바닥에 앉히는 과정에서 부상이 발생한 겁니다. 재질을 먼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예 팔을 잡고 자리에 앉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고가 일어나게 된 거였어요. 피해 어린이 부모는 사고 발생 뒤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면서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방깁스를 하고 다시 어린이집에 와요. 어린이집에 와서 선생님이 점심을 먹이셨대요. 점심을 먹일 때까지도 연락이 없으셨어요.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사고 당시 경황이 없어 부모에게 연락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경찰은 해당 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희연입니다. 전국의 전당포를 돌며 두껍게 도금한 은팔찌를 금팔찌라고 속여 억대 돈을 챙겨 달아난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금값이 강세를 보이자 도금 제품 사기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노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9월 정성군의 한 전당포, 한 남성이 건넨 팔찌를 전당포 주인이 유심히 살핍니다. 초조히 전당포를 서성이던 남성은 주인에게서 700만 원을 빌려 인사까지 하고 유유히 전당포를 떠납니다. 하지만 전당포에 맡긴 팔찌는 순금이라는 남성의 주장과 다른 도금 팔찌였습니다. 이제 자기가 재테크를 하려고 금을 샀다. 여러 개 샀다는 말을 듣고 그냥 진짜 요즘 젊은 친구들이 돈이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정말 재테크하려고 산 줄 알고. 75g 은의 금을 덧칠은 가짜였지만 도금을 두껍게 해 시약 검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이렇게 도금한 은팔찌를 순금이라고 속여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 업체만 19곳, 금액은 1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돌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편지를 찍어봤더니 제 아내의 은이에요. 도금이 이렇게 두껍게 된 도금을 처음 봤어요. 경찰은 최근 경기도에서 영상 속 남성을 붙잡고 공범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범행에 쓰인 75g 도금 팔찌가 특별히 제작한 같은 형태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도 전당포 특징을 잘 아는 이들의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전당포에서는 물건을 파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맹점을 이용해서 이분들이 사기를 치는 건데 잘라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금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 관련 사기 피해가 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정입니다. 원주입니다. 원주시가 오늘과 내일 반곡관설동과 지정면에서 행정구역 일부 조정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현재 반곡관설동은 동을 나누고 지정면은 읍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이번 설명회에서 이와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합니다. 횡성군이 오늘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내년 반값 농자재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경작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고 농업 경영체로 등록한 농민입니다. 지원 대상 품목은 영농에 필요한 모든 소모성 농자재입니다.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180억 원입니다. 횡성의 경영체 등록 농가는 7,200여 명입니다. 평창군은 오늘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 빈집 정비 5개년 계획 수립 용역 완료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내년부터 5년 동안 빈집 280여 개를 등급으로 나누고 활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평창군은 빈집 우선 정비 구역을 지정하고 지원 조례 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달 14일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당일 영월 택시업계가 수험생 무료 운행 봉사에 나섭니다. 무료 운행 시간은 수능 시작 전인 오전 6시 반부터 8시 반까지, 또 시험이 끝날 무렵인 오후 4시 반부터 6시 반까지입니다. 영월 등록 택시는 90여 대입니다. 올해 영월 수험생은 200여 명으로 영월고와 석정여고 응시장 두 곳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지금까지 원주였습니다. 이어서 강릉입니다. 파라타항공은 최근 국토교통부에 항공운송사업자 변경 면허를 신청하며 내년 상반기 안에 양양 제주 항공편 운항을 재개하겠다는 사업 계획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에 앞서 파라타항공의 전신인 플라이강원이 지난해 5월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며 양양 제주 노선 등 모든 항공편 운항을 중단해 현재 양양국제공항에서는 정기 노선 없이 전세기만 취항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모레 현장 실사를 시작으로 PT 발표와 질의응답 등의 통합평가를 거쳐 다음 달에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속초시는 지난해 말 대한민국 문화도시 승인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속초 국제음식영화제와 동행아트 프로젝트 등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강릉시가 오늘부터 닷새 동안 편의점과 의료기기 판매업소 430곳을 대상으로 안전상비약품과 의료기기 불법 유통 여부를 점검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신고되지 않은 의약품 판매와 의료기기 거짓 과대 광고 여부 등입니다. 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입니다. 삼척시와 삼척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올해 말까지 1억 원을 들여 삼척형 상생협력 일자리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합니다. 또 이를 토대로 내년에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삼척형 사업 모델 발굴에 나섭니다. 일자리 연구 용역은 도계 빌리지와 삼척 살아보기, 삼척 돌아보기, 교육훈련 등 4개 분야로 나눠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강릉이었습니다. 수산자원 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인구 감소 등으로 강원 동해안 어촌 마을이 소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어촌 소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렸는데요. 조현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강원연구원은 강원 동해안 어업 인구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48.2% 감소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촌마을 10곳 중 9곳이 소멸 위험 또는 고위험, 어촌마을 고령화율은 48%에 이릅니다. 어촌 소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어촌마을의 변화를 이끌 젊은 리더 육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또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자본 유치, 어항 내 식당과 쇼핑몰 등 수익시설 유치 등 어항 다변화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다양한 부가가치를 좀 창출할 수 있고 다양한 주체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구도로 좀 바꿔보자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와 함께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양식업 대중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어항 부지에 양식업이 가능하게 하고 어촌과 민간이 연계한 양식업 추진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어촌의 어항의 유격이나 수역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공간이 있다 그러면 유해부지가 있다면 거기에다가 양식장을 만드는 것이 지금 시급한 일자리 창출의 방법 중에 하나다. 기후변화와 남획 등에 따른 어종 변화와 어족자원 고갈 등에 대한 대응도 필요한 상황. 강원도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해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윤주입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여군무원 시신 훼손 사건의 피의자인 육군장교 38살 양모 씨가 신청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지난주 경찰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로써 양 씨의 신상 정보는 조만간 공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강원도 내 첫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로 지정된 강원생명과학고에서 오늘 현판식이 개최됐습니다. 강원생명과학고는 올해부터 5년 동안 국비 45억 원을 지원받아 미래 농업기술 역량 강화와 체류형 관광 농업 교육에 투입합니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의 전략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을 시행합니다. 강원도 예산에서 주민 참여 예산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주민 참여 예산 편성 요구 사업이 13건에 23억 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강원도 일반 회계 예산의 0.03%에 해당합니다. 이에 강원도는 도민 제안 사업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 부서에서 먼저 제안하는 사업을 늘리고 운영 방식도 다각화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재학생 수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 수가 올해 9월 말 기준 240여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6.5%가 증가한 것으로 지역별로는 홍천과 정선, 원주의 작은 학교 수가 각각 20곳 이상이었습니다. 교육청은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해 연간 40억 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강원도 내 1000m 이상의 장거리 터널에서 29건의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연평균 5건 넘게 발생한 겁니다. 강원 소방은 장거리 터널 88곳에 대한 화재 대응 절차를 만들고 연 1회 이상 유관기관과 합동 훈련을 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침체 여파로 올해 3분기 강원 광공업 생산과 소매 판매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올해 3분기 강원 지역 경제 동향을 보면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 감소했습니다. 올해 3분기 강원 소매 판매도 대형마트와 소매점, 편의점 등에서 줄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 감소했습니다. 또 서비스업 생산은 1.8%, 수출은 8.1% 각각 줄었고 건설업은 126.3% 증가했습니다. 해가 진 한탄강 주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음악에 맞춰 화려한 조명을 선보이자 함성과 박수가 쏟아져 나옵니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쁜데요? 진짜 예쁘다. 다들 멋진 이 순간을 추억으로 남기기에 바쁜 모습이네요. 저희 철원에서 이렇게 예쁜 새로운 명소가 생긴 것 같아서 너무너무 되게 좋았고요. 또한 또 최북단에 또 이렇게 횃불이 생겨서 꼭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횃불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예쁘고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멋진 야간 경관을 자랑한 이곳은 철원 한탄강 무릿길 일대입니다. 이곳 무릿길에서는 철원 한탄강의 대표 관광지인 주상절리와 은하수교를 한눈에 담을 수 있어 더욱 인기죠. 예, 시원한 바람이 너무 좋고요. 확 트인 시야가 정말 보기 좋고요. 그리고 다른 분도 여기 한번 오셔서 상쾌한 기분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무릿길에서 올려다보던 은하수교, 그 위를 걸을 땐 또 어떤 기분일까요? 조금은 아찔한 높이의 은하수교를 걸으며 사람들은 풍경을 담습니다. 예, 여기 은하수교 다리 건너니까요. 이 뒤에 풍경도 너무 멋있고요. 은하수 여기 유리 다리 건널 때 찌릿찌릿하고 다리가 너무 흔들렸어요. 아주 멋있었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은하수교 끝에 다다르니 웅장한 자태의 횃불 전망대가 관람객을 반깁니다. 횃불 전망대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의미를 담아 만들어졌습니다. 기둥 16개가 제각각 다른 각도로 기울어져 횃불이 회전하면서 위로 솟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전망대에 오르시면 한탄강의 절경과 넓은 철원 평야가 한눈에 들어오는 만큼 꼭 한번 방문하셔서 철원의 모습을 눈과 마음에 꼭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횃불 전망대는 이번 달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다음 달 정식 개장할 예정인데요.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멋진 산세가 환성을 자아내게 합니다. 올라올 때는 생각보다 높아서 힘들었는데 그리고 막 사이사이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좀 무섭기도 했는데 올라오고 나니까 높이 올라온 만큼 더 전경이 잘 보여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되게 신기하고 예쁜 것 같아요. 철원에서 늘 보던 풍경인데 더 높은 곳에서 철원을 전체적으로 더 볼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해가 지자 횃불 전망대가 알록달록 색깔옷을 입습니다. 횃불 전망대에서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조명쇼가 열린다고 하니 꼭 한번 관람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밤에 본 또 횃불 전망대는 그 화려한 조명과 멋있는 그 주위의 조화로운 이 여건이 새롭게 다시 보입니다. 낮과 밤이 다른 옷을 입고 다른 관광지 온 것처럼
아주 한 번쯤 와 볼만한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주 좋았습니다. 철원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된 횃불 전망대. 한탄강 일대의 대표 관광지와 어우러진다면 많은 관광객의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횃불 전망대가 앞으로 철원 관광의 새 불을 밝혀주길 바랍니다. 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8분입니다. 최근 3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임업 관련 재해 사고 건수가 500건을 넘었습니다. 반복되는 사고의 방지를 위해서 산림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이슈앤토크에서는 임업재해 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강원지역본부 박진호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3년 동안 500건이 넘었으면 굉장히 많이 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게 수치이고 발생 현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아시다시피 강원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산림 자원이 풍부해서 벌목 및 숲가꾸기 등의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고 현장 사고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임업 현장의 사고로 인한 재해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국에서는 부상자 약 2,750명, 네. 사망자 39명, 강원도는 부상자 약 530명, 사망자 16명이 발생했습니다. 부상자는 전국 대비 약 19%, 사망자는 41%로 아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강원도 내 전체 업종, 다시 말하면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 임업 등 여러 업종이 있는데요. 거기서 임업이 차지하는 규모, 즉 사업장과 근로자의 비율은 약 1%입니다. 반면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비율은 약 22%입니다. 이러한 통계 수치만 보더라도 강원도 내에 임업재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예, 재해 쪽에서 임업이 어떤 이유로 더 좀 위험에 많이 노출이 돼 있는 겁니까? 네, 임업의 작업 장소는 안전시설이나 안전장치가 없는 말 그대로 산지입니다. 정해진 장소에서 행해지는 건설업, 제조업 등과는 달리 이제 불특정 장소인 산지에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예. 따라서 지형 조건, 날씨, 작업자의 기능과 나이 등에 크게 영향을 받고요. 또 넓은 산지를 이동하고 작업 내용 또한 다양해서 안전관리가 취약한 것이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분야에 비해 좀 더 위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어떤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어렵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어떤 유형의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예, 먼저 작업 공정을 대략적으로 보시면 기계토업 등을 사용해서 나무를 베어내는 벌목 작업, 그다음에 벌목한 나무를 용도에 맞게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는 조제 작업, 네. 또 절단된 벌도목을 한 장소에 모으는 집재 작업, 마지막으로 운반하는 이제 운제 작업 등이 있습니다. 이 공정 단계별로 이제 위험 특성을 보시면 벌목 작업에서는 이제 베어낸 나무가 쓰러지면서 작업자가 나무에 맞는 위험, 그다음에 조제 작업에서는 나무를 절단하기 위해서 기계톱을 사용하다가 좀 베이는 위험, 그다음에 집재 작업에서는 쌓아둔 나무가 무너지는 위험, 운제 작업에서는 운반을 위해서 나무를 트럭에 싣다가 작업자가 트럭 위에서 떨어지는 위험 등이 있습니다. 또 이제 작업 지역이 산지다 보니까 벌에 쏘이거나 뱀에 물림으로써 사망에까지 이르는 위험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위험 요인들이 다 분석이 잘 돼 있고 그러면 이제 관련 사고 예방을 대응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게 사고가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예방하지 못하고 사고를 이어지는 일이 이제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공단 및 좀 관계기관이 좀 더 노력해야 하는 점도 있습니다만 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측면에서 보면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무엇보다도 공정별 기본적인 안전 작업 절차의 미준수와 여기에 따른 불안전한 행동입니다. 예. 잠깐 통계를 다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사고 형태는 물체에 맞음, 떨어짐, 절단, 깔림, 뒤집힘 또는 베임, 찔림 등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들의 대부분은 작업 절차나
필수적인 수칙을 지키지 않아 일어나는 것들이라서 예.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필수 안전 수칙만 잘 지키면 그래도 이 통계가 좀 낮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필수 안전 수칙은 굉장히 좀 상식적이고 쉽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벌목 시 나무가 쓰러지면서 작업자 또는 주변에 있는 동료 작업자가 그 나무에 맞을 위험이 있는데요. 예. 때문에 반드시 대피로를 확보해야 하고 벌목하려는 나무를 중심으로 나무 높이 2배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 나무를 베어낼 때는 나무가 쓰러지는 방향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베는 각도, 즉 수구각은 반드시 30도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산림 작업 시 강화되고 있는 안전모, 안전장갑, 또 보호복 등의 개인 보호구 착용과 악천 후 시의 작업 중지, 준수 등도 빼놓을 수 없는 수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안전모 착용이나 날씨가 좋지 않을 때 작업하지 않는 것 등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하고 간단한 일인데 사실 현장에서는 이러한 당연한 것들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따라서 이러한 개선만 좀 이루어져도 사고의 대부분은 예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안전 수칙을 잘 지키려면 작업량이 또 확실히 많이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다 보니까 잘 못 지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공단에서 이런 부분을 또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안전 관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예, 먼저 벌목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를 분석해서 안전거리 유지라든지 걸친 나무의 안전 작업 방법 등의 기준을 법제한 바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이후 영림단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고용노동부, 산림청, 또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서 벌목 작업을 수행하는 관리 감독자라든지 근로자 등에 대해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고정된 공장 등이 아닌 산지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업 현장을 쉽게 찾을 수 없을 때가 있는데요. 저희 공단은 사업주들과 SNS를 통해서 사고 사례라든지 교육 자료 등도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방 교육이 사실 좀 가장 중요하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낮 동안 햇볕이 내리쬐면서 11월답지 않게 날이 따스했습니다. 오늘 춘천의 한낮 기온이 20.4도까지 올랐습니다. 예년 이맘때쯤이면 낮 동안 12.8도를 보이는데요. 내일도 19도까지 올라 평년 기온을 7도가량 크게 웃돌겠고요. 수능 당일인 목요일에도 추위로 인한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내일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 그 밖에 내륙과 산지로도 시야가 답답하겠습니다. 이후로는 하늘빛이 맑아졌다가 밤부터 다시 구름량이 많아지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춘천 8도, 원주 9도, 강릉은 13도로 오늘보다 대체로 높게 시작해서요. 한낮에는 춘천 19도, 원주 18도, 속초 20도, 강릉과 동해는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고 해안가에서는 너울이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수능일에는 평년 기온을 4도에서 8도가량 웃돌면서 입시 한파는 없겠는데요.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밤이면 강원도 대부분의 지역에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화면이 고르지 못했던 점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네, KBS 7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